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매달 원리금에 추가로 돈을 얹어서 집을 빨리 갚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 추가 납입금이 QLD나 TQQQ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 ETF로 흘러갔다면 인생 후반부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불편한 얘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을 빨리 갚는 건 착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성실함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은행에 빚이 없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가족에게도 뭔가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감정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여러분의 자산을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만 갚으면 이제 내 집은 내 거니까 매달 돈 나갈 일이 크게 줄겠지. 그래서 불안이 줄겠지. 그래서 노후가 편해지겠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프레임이 한번 비틀립니다. 집에서 살려면 여러분이 갚는 건 대출만이 아닙니다. 대출이 없어도 돈은 계속 나갑니다. 관리비, 세금, 보험, 각종 공과금, 수리비, 교체비, 이건 대출과 별개로 평생 따라옵니다. 대출을 갚아도 집에 산다는 행위 자체가 매달 고정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집을 갚으면 안전해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매달 벌어야 하는 돈의 구조가 더 좋아지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지십니다. 저는 이걸 결제 착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출 상환이라는 큰 결제가 사라지면 모든 결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출 결제가 사라져도 다른 결제는 남습니다. 결제가 남아있는데 내 돈은 집안에 묶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음은 편해질 수 있는데 돈은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더 직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을 빨리 갚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내 돈을 가장 느리게 움직이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돈은 속도가 자산을 만듭니다. 같은 돈이라도 얼마나 빨리 회전시키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런데 추가 상환금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심지어 타이밍이 꼬이면 손해가 됩니다. 그 돈은 그 순간부터 거의 고정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집을 샀고 둘 다 매달 대출을 갚았습니다. 둘 다 성실했고 둘 다 가족을 위해 사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분은 매달 40만 원을 추가로 원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자가 줄고 상환 기간이 당겨지고 빨리 끝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빨리 끝났습니다. 대출이 사라지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 분은 똑같이 매달 4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대출 원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따로 계좌에 모아서 꾸준히 굴렸습니다. 처음엔 안전자산도 섰고 시간이 지나며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QLD, 그리고 더 공격적인 구간에서만 TQQQ로 가져갔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40만 원을 집의 벽 안으로 넣느냐, 내 편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으로 보내느냐. 몇 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분이 더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두 번째 분의 자산은 움직이는 힘이 생깁니다.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출을 갚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출을 이기는 구조를 갖추는 게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대출을 없애는 게임과 자산을 키우는 게임은 목표가 다릅니다. 대출을 없애는 게임의 목표는 무사고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게임의 목표는 시스템입니다. 무사고는 평온을 줍니다. 시스템은 자유를 줍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빨리 갚고 싶은 이유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둘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셋째는 자산 증가, 그러니까 내 집의 순자산이 커지는 기분입니다. 마음의 안정부터 보겠습니다. 대출이 사라지면 안정될 것 같지만 현실은 고정비가 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불안은 대출 자체가 아니라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대출이 없는 집이 아니라 현금과 현금 흐름입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 현금이 아닙니다. 집은 대출을 없애주지만 위기 때 내 통장에 돈을 자동으로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을 살리는 건 대출 없는 집이 아니라 생활비를 버텨주는 현금과 흔들려도 계속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없애면 월 부담이 줄어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추가 상환을 한다고 해서
매달 내는 금액이 자동으로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는 기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체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의 현금 흐름을 좋게 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돈을 따로 모아서 시간이 지나며 배당이나 이자 혹은 자산 증가로 흐름을 만들면 그 흐름이 월 부담을 상쇄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갚아서 월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월 부담을 이길 흐름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대출의 금리라는 건 여러분이 확정적으로 내는 비용입니다. 반면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그 겁 때문에 확정 비용을 줄이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성장해온 나스닥 같은 성장 자산에서는 그 차이가 누적됩니다. QLD는 나스닥을 2배로 추종합니다. TQQQ는 3배로 추종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빨리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성격을 모르고 손잡으면 사고가 나고 성격을 알고 리듬을 맞추면 도구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무작정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중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비율과 규칙입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조건부 부스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기본 엔진은 꾸준히 돌리되 부스터는 내가 감당 가능한 구간에서만 정해진 규칙으로만 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그림입니다. 매달 추가 상환하려던 돈이 40만 원이라면 그 돈을 한 번에 다 같은 곳에 넣지 않습니다. 일단 현금 쿠션을 먼저 만듭니다. 급한 병원비, 갑작스런 수리비, 소득 공백,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갚아놓은 집은 여러분을 바로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금은 당장 살립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개월치 생활비 성격의 쿠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 자산을 쌓습니다. 여기서 QLD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내가 정한 조건에서만 TQQQ를 얹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분이 아니라 룰입니다. 룰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룰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칼은 위험하지만 잘 쓰면 일을 끝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버리지는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QLD는 길게, TQQQ는 조건부로 이 차이를 놓치면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 증가, 내 집의 순자산 게임입니다. 집은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집안에 묶이면 다른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기회는 갑자기 옵니다. 시장 급락이 오고 좋은 가격이 오고 누군가는 겁에 질려 팔 때 누군가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탄약입니다. 탄약은 현금과 유동성입니다. 그런데 추가 상환은 탄약을 집안에 봉인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은 계속 끌고 가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대출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대출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대출이 여러분의 수면을 깨고 가족 대화를 망치고 매달 숨이 막히게 만든다면 그건 먼저 낮춰야 합니다. 다만 숨이 막히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대출이라면 그 대출을 무조건 빨리 없애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상대입니다. 대출을 길게 가져가면 시간이 지나며 같은 원금이라도 체감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200만원과 10년 뒤의 200만원은 같은 숫자지만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지만 물가가 오르는 구조 속에서 돈의 가치는 변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대출을 무조건 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대출은 무섭지만 고정된 규칙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방패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실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집을 갚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의 역할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추가 상환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는 용돈으로 끝날지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현금 흐름의 씨앗이 될지 이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매달 추가 상환을 하시기 전에 딱 3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비상자금이 충분한가? 둘째, 내 대출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수준인가? 아니면 관리 가능한 도구인가? 셋째,
내가 돈을 굴리는 규칙을 갖고 있는가? 규칙이 없다면 먼저 규칙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QLD와 TQQQ를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QLD는 장기 적립의 중심으로 두고 TQQQ는 조건부로만 접근합니다. 조건부라는 건 상승장에 들떠서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공포가 커질 때 더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그 멈춤이 여러분의 계좌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분할로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 또 이런 걱정도 나오실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집 갚아놓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폭락은 누구에게나 공포입니다. 그럼에도 승자는 갈립니다. 승자는 폭락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폭락을 버틴 사람입니다. 버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량을 던지지 않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을 빨리 갚는 것보다 먼저 버틸 구조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QLD와 TQQQ는 마법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TQQQ는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삶의 돈과 섞이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생활비와 투자금을 섞지 않는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는 생활을 지키는 선 밖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좋은 도구도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빨리 갚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여러분을 이기는 게임으로 데려가는지 그냥 무사고 게임으로만 남는지 그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집을 다 갚았는데도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의 본질은 빚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없애는 데만 집중하면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마음의 안정이라면 그 안정은 현금 쿠션과 분산된 자산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월 현금 흐름이라면 그 흐름은 대출 상환보다 자산 시스템에서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자산 증가라면 돈이 움직일 수 있게 두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출을 갚을지 말지를 묻기 전에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매달 추가로 들어갈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집의 벽 안으로 사라지게 둘지, QLD 같은 성장 엔진으로 흐르게 할지, 혹은 조건부로 TQQQ라는 부스터를 붙일지 여러분만의 규칙을 만드십시오. 이 영상이 불편하셨다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집을 갚는 선택을 의심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커지는 사람들은 늘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돈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묶는가? 원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월 추가 납입금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기준으로 QLD 중심, QLD와 TQQQ 혼합, 그리고 안전자산을 섞는 구조까지 시나리오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을 갚는 속도가 아니라 돈이 일하는 속도가 인생을 바꿉니다.